투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는 정치 지형과 인구 지형인데 어차피 해보나 마나 게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의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외교 캐치프레이즈로 실용을 내세울 방침입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곧바로 6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전략은 정통 외교 관료들이 주로 짜고 있습니다. 너무 든든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면 국힘이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할 텐데, 아니 인수위 없이 대선을 치르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민심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지표가 보여지는 건데, 2017년 대선도 상당히 좀 압도적인 대선이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때도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열린 대선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들은 이제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 손쉽게 이긴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금처럼 위삭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뭐 치고 올라오는 그 국면들이 이제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는 이제 반기문 열풍이 좀 한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존에 이제 박근혜 5년 동안에도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뭐 다른 여권의 주자들한테 이제 위협받았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히 압도하는 채로 2017년 대선을 치른 것은 아니었는데, 뭐 저는 뭐 대선이 열리기 전에도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반뉴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찬반 선거다,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여론 지표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보시면 이제 없음이나 이제 모름 응답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붙였을 때 없음 모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는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면 그냥 에이씨 표폭이다 라는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발생한다. 그만큼 이제 보수 지지층 총결집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유리한 후보는 아니다.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름 모응답이 이제 여전히 20% 내외가 나오고 있지만, 투표로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양쪽으로 다 이제 분산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가 줄어들긴 하겠으나 뭐 사실 좁힐 수 있는 수준의 격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뭐 사실상 선거는 이제 끝난 상황인데, 네. 이거 이제 어떤 양상으로 앞으로 선거가 전개될 거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거냐, 뭐 그거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수 유권자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정상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사람이 나왔을 때 이준석을 대리 선택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계엄과 이 내란에 대한 태도의 문제거든요. 나머지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 이제 계엄에 동조하거나 그렇지. 혹은 뭐 계엄을 뭐 긍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내란 세력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에이씨 그럼 뭐 내가 투표 안 할 거 아니면 그냥 이준석이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네.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 최악의 후보는 한동훈. 네, 공감합니다. 예상된 일이지만 생각보다 더합니다. 어제 열린 영남 경선에서 이 후보는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압도적 격차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탄핵과 파면 뒤에도 윤석열이 계속 어른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를 쓰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이번 대선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선행의 1등 공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입니다. 또 하나는 이낙연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경선전에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이는 이후 이재명 후보를 두고두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이것이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탄압받는 인물로 부각시켰고, 대선전에서 이재명에게 더 집결하는 모양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번 대선이 단순히 이기는 것뿐 아니라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은 물론 극우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야 제대로 된 내란 종식은 물론 차기 정부가
안정감을 갖고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큰 표차로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